안녕하십니까. 쉬운 코딩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류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 시간에 기본을 잘 쌓아두시면 나중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분류 문제는 두 개의 레이블을 나누는 이진 분류와 여러 개의 레이블로 나누는 멀티 분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단순한 이진 분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와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A와 B 그룹으로 나누고자 한다면 보시는 좌표에서처럼 C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A와 B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C라는 이 직선을 선형 판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선형 판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선형 판별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형 판별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중첩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력 A와 입력 B에 대해서 각각 출력 X와 출력 Y 값이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입력 A와 B에 더해진 입력 값을 넣었을 때 출력도 변함없이 X 플러스 Y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따르는 선형 시스템은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선형이라고 할 때 선형은 이제 원인과 결과가 단순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고요. 비선형이다 그러면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결과를 만든다. 좀 복잡한 문제다라고 이제 음,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방 정식 y는 wx 플러스 b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x를 입력하면 y 값이 나올 거고요. 이제 계산되어진 나온 이 y 값이 예측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x라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이 w를 우리는 가중치라고 부르고요. 이 피처라는 것은 x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x의 예측을 끼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다른 자료에서 이 w를 모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가중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b는 무엇이냐면 예측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 오차를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b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 함수값 y는 확률화되지 않은 예측 결과값이고 이것을 딥러닝에서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짓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연속형 변수의 값이기 때문에 예측값으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0부터 1 사이에 확률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확률로 변환을 하고요.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류를 위해서는 예측값을 확률로 변환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한 유도를 개념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오즈비를 로짓으로 변환하고 다시 로짓을 확률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오즈비는 실패 비율 대비 성공 비율이며 얼마나 실패 비율에 대해 성공 비율이 높은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오즈비에 로그를 씌우면 로짓이 되는 것이고요. 선형방정식 y는 wx 플러스 b에서 이 y 값 대신에 로짓으로 치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로그 오즈 p는 w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확률 p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 도구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n개의 분류로 일반화한 것이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 방정식과 활성화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중치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형 방정식이 분류가 잘 되게 하려면 가중치 W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가장 최적인 해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손실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정답과의 오차를 구하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손실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SE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고요. 식에서 살펴보면 yi에서 y hat i를 빼게 됩니다. 여기서 y 값에 모자를 쓴 것 같은 이 모양을 y hat이라고 읽고요. 이 y hat은 예측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yi는 정답이고 y hat은 예측값이 돼서 정답에서 예측값을 뺀 다음 그것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값이 M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MSE는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고요. 이진 분류를 위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에 앞서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1번 엔트로피식을 보시면 사건 발생 확률 P와 로그 PI, 즉 질문 개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사건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질문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엔트로피의 식은 예측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인 질문 개수가 많아지고 예측 확률이 높으면 질문 개수가 적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과 질문 개수의 곱이 최대값을 가지려고 하면 거의 동일한 확률로 사건이 발생할 때 엔트로피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동일한 확률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엔트로피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번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HPQ에서 P는 실제 정답 확률이고요. Q는 예측 확률입니다. P와 Q를 모두 함께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고요. 예측 확률 Q 값이 정답 확률 P 값과 일치하게 되면 비슷하게 되면 정답 확률 P의 엔트로피 값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비슷해지게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정답과의 오차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엔트로피 값의 오차를 이용해서 손실 함수로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모델이 복잡도가 높아지면 훈련 데이터에만 맞는 모델이 되는데 이것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도 잘 해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일반화를 위해서는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교화라고 합니다. L1 규제는 기존의 코스트 펑션에 가중치의 절대값을 더해줘서 일부러 오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업데이트는 코스트 함수를 가중치 W로 미분한 값을 이제 원래 가중치에서 빼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크기가 작은 가중치는 0으로 수렴하게 돼서 피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따라서 복잡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LT 규제는 가중치 W의 제곱을 더해줘서 오차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크기가 큰 가중치는 강하게, 그리고 크기가 작은 가중치는 약하게 규제를 받아서 일반화된 그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인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의 대상은 모수입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 모수의 최저값을 찾는 것이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목적 함수가 이익 점수 등일 경우에는 최대화 문제가 되며, 목적 함수가 비용 손실일 경우에는 최소화 문제가 됩니다. 경사하강법은 매 훈련이 반복될 때마다 각 모수들의 그레디언트, 즉 미분값을 구해서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스텝 사이즈만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은 학습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며, 이 학습률 값이 너무 작으면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크면 타겟을 지나치게 되어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선형 분류기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형 분류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